오호라,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글이 60년간 지속된 지배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자혁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프랑스의 통치에 있던 아프리카에는 3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중 70%가 문맹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극적인 반전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식민 지배도 겪지 않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 한국. 바로 그들의 문자가 3억 명에 달하는 이들을 해방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프랑스어는 감옥이었으나 한글은 자유다라는 외침과 함께 15개국이 동시다발적으로 한글 채택을 선언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 배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합니다. 작년 가을, 필자는 다카르 외곽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육 실태 조사였습니다. 교실로 들어선 순간 목격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서는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가 칠판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교사가 봉주르, 오늘은 어떤가요? 라며 인사를 건넸지만 단 한 명도 응답하지 않았고 극도의 침묵만이 교실을 지배했습니다. 잠시 후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돌연 엄청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월로프여 너트비오로프로 제잘거리며 운동장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는데 수업 중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고 그의 이름은 코피였습니다. 코피는 월로프어로 선생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코피의 표정은 갑자기 심각해졌고 그가 던진 질문은 제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없어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에서 유학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배우면 더 밝은 미래가 열릴 거야 라는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코피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형은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뒀어요. 프랑스어를 따라가지 못해서요. 저는 곧바로 교무실로 가서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습니다. 이 학교의 중도 탈락률이 60%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10명 중 6명이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아이들이 결코 우둔한 것이 아닙니다. 월로프어로는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로 수업을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마치 언어 능력을 상실한 번거리처럼 변모합니다. 다음날 저는 수업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산수 시간이었는데 교사가 프랑스어로 덧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트로아, 볼위, 캬트르, 에갈 세드, 트로이, 플루스 콰트레, 에갈 셉트. 아이들은 무표정하게 따라 읽었지만 그것이 셈 더하기 4는 찰헐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코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월로프어로 계산할 수 있니? 코피는 당연하죠. 내 땅, 내 뜨, 내 키, 조로브, 내 뜨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3 더하기 4는 7을 뜻하는 월로프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는 대답을 못하니? 코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코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프랑스어는 전혀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영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프랑스어 때문에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저도 학교에 다녔지만 프랑스어를 못해 2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제 어머니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대가 문맹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가 교육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 습득을 가로막는 견고한 장벽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를 나서며 코피가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우리 말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 간절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끊임없이 고뇌했습니다. 60년 동안 이러한 체제가 지속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훼손해 왔을까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현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치밀한 현장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며 이 보고서가 과연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심히 우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관료들이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2달 후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프랑스 교육부에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15개국의 교육 실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현재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15개국에서 초등학교 중도 탈락률이 평균 5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언어 장벽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차관인 뒤부아 두부아, 지혜는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은뱅아 박사, 당신이 제안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단언했습니다. 토착어 교육의 도입이 절실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월로프어, 반파레어 등 현지 언어로 기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순간 회의실은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콧방귀를 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어정책국장인 르페브르 르페브르였습니다. 은뱅아 박사, 아프리카 토착 언어로 어떻게 과학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수학이나 역사 같은 과목을 말입니다. 그런 원시적인 언어들로는 현대 문명의 개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원시적이라는 단어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월로프어는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복잡한 철학적 개념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없지 않습니까? 르페브르가 조롱했습니다. 설마 구전 코우추아나차으로 교육을 하자는 것은 아닐 테지요? 뒤보아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은뱅아 박사, 우리는 60년 동안 프랑코포니, 프랑코포니에를 통해 아프리카의 문명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부정하자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60%에 달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실장 마르탱 마르틴, 이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개개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프랑스어를 습득할 능력이 있는 아이들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선별 과정이라니요? 그것이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까? 뒤부아 차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어는 이성과 논리의 언어입니다. 아프리카가 발전하려면 프랑스어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르페브르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각 국가마다 수십 개의 부족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어도가 오히려 통합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통합의 과정에서 60%의 아이들이 배제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제 말은 막혔습니다. 뒤부아가 책상을 치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은뱅아 박사, 당신은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으로 소르본네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프랑스 교육 시스템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는 저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최후의 일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한 젊은 직원인 마마도 연구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디오프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의 자존심과 직결된 문제이거든요. 파리의 한 카페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코피의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프랑스는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세네갈의 동료 라미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 라민이 물었고 저는 예상대로야. 우리는 영원히 프랑스어의 속박 속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민은 포기하지 마, 아이사타. 언젠가는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때는 그 언젠가가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토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줄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아시아 교육 혁신 포럼에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관료적인 회의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첫날 기조연설은 일본의 로봇 교육이었고 둘째 날은 중국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소개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당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어서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세종학당의 김혜원 교수님 발표입니다. 주제는 한글을 활용한 소수민족 언어 보존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자가 소수민족 언어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일까요? 단상에 오른 김혜원 교수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으며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표를 개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고유의 문자가 없습니다. 로마자로 표기하려 해도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에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부톤족이 거주하는 마을로 인구 8만 명이 부톤어를 사용하지만 문자가 없어 언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톤어를 한글로 표기한 교과서였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창제된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의 발음이라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는 독보적인 체계입니다. 부톤족 아이들은 단 일주일 만에 한글로 자신들의 언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말에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어진 동영상에는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칠판에 한글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쓰는 언어가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부톤어였다는 것입니다. 와, 나 드디어 우리 할머니 이름을 썼어. 한 아이가 기쁨에 환호하는 모습이 자막과 함께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로마자로는 부톤어의 복잡한 발음을 완벽히 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달랐습니다.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심지어 목소리의 높낮이까지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잠깐만요. 왜 로마자는 불가능한데 한글은 가능한 것입니까?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자는 근본적으로 라틴어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다른 언어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인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74436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귀게 달아 문주와로 서르 쌈 유띠 아니 율수 아이. 이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600년 전 한국 역시 세네갈이 겪는 것과 동일한 언어적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를 창제하셨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김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세네갈에서 온 아이사타 디오프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때문에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네갈이시군요. 월로프어를 사용하시죠? 혹시 월로프어를 한글로 표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글로 월로프어를요? 김 교수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월로프어로 어떻게 발음하나요? 아이사타 디오프요. 그녀는 월로프어 발음에 맞춰 아이사타 디오프라고 한글로 정확히 적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름이라고요? 네. 한글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월로프어의 특수한 발음도 문제없이 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밤새도록 한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 소리의 과학적 분석, 누구나 쉽게 배득할 수 있는 체계. 새벽 3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답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아프리카 엘리트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까요? 김 교수와 아침 식사를 하며 솔직한 우려를 털어놓았습니다. 한글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너무 클 것입니다. 프랑스의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김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세종대왕도 처음에는 신하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정답 아닐까요? 공항으로 가는 길, 김 교수는 작은 책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글 자모 설명서입니다. 월로프어 표기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작게라도 조용하게라도 시작해보자. 세네갈로 돌아온 저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 고향 마을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고향인 티바오완에 있는 다카르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인 제나가 그곳에서 비공식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었죠.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제나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나,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해. 너희 아이들과 함께. 저는 김 교수에게 받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제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동그라미랑 막대기? 그림 같은데? 이건 한글이라는 문자야. 이걸로 원로푸어를 쓸 수 있어. 제나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원로푸어를 정말로? 그날 저녁 저는 20명의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나이는 8살부터 4살까지 다양했고 모두 프랑스어 학교에서 중퇴했거나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배울 거야. 바로 우리말을 쓰는 법을 배울 거야. 아이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원로푸어를 쓴다고요?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11살의 바카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원로푸어는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쓸 수 있어. 이 글자로. 저는 칠판에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이건 오야. 입을 동그랗게 해서 내는 소리지.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오. 이번엔 막대기 하나. 이건 이야. 이. 단순했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해서 아이들은 곧바로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단 10분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8살 파투, 에파토가 칠판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투어,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스스로 쓴 것이었죠. 선생님, 제가 썼어요. 제 이름을 썼어요. 파투는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너도 나도 칠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도 내 이름 쓸래. 순식간에 칠판은 한글로 쓴 이름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카리, 아이샤, 무사, 이사. 제나는 교실 뒤편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구나. 애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이틀째부터는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부터 시작했죠. 엄마는 원로푸어로 뭐야? 야이. 아이들이 외쳤고 저는 칠판에 야이라고 썼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따라 썼습니다. 사흘째, 아이들이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아빠가 이걸 보고 우셨어요. 우리말을 글로 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으신대요. 바카리가 자랑스럽게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티바오환이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죠. 우리 마을 이름이에요. 할머니가 이걸 보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일주일째 저는 문장 쓰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짧은 문장을 써볼 거야. 엄마 사랑해요를 원로표로 뭐라고 하지? 야이, 베그나라, 야이, 백나라. 아이들이 합창했습니다. 저는 칠판에 천천히 썼습니다. 야이, 베그나라. 아이들이 조용히 따라 쓰는 순간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3살의 에이샤였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샤? 엄마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엄마는 글을 모르셔서 제가 학교 다니는 것도 이해 못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말로 편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애가 쓴 거라고요? 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야이, 베그나라, 엄마, 사랑해요. 바카리가 읽어주자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말로 글을 쓰다니. 하지만 모두가 감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프랑스어 교사인 엔통고가 찾아왔습니다. 아이사타,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망친다고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그리 나쁜 일인가요? 이상한 그림 아니오? 프랑스어를 배워야 출세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오. 은동고가 떠난 후 제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소문이 퍼지면 문제 될 거야. 정부에서 알면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애들 표정 봤잖아. 2주째 되는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살 무사의 모우사가 칠판에 짧은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커다란 바오밥 나무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나는 그 나무 아래서 놀아요. 나무야, 고마워. 제나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글을 몰랐던 아이가 이야기를 창작하다니요. 선생님, 더 배우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쓰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부르는 노래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을 역사도요. 아이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 2주 만에 이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언어로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시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과연 거대한 불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득권 세력의 바람에 꺼져버릴까? 소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다카르에서 교육청 감독관들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프랑스어 교사협회 회장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협회장 디알로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였으며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이사타 디오프, 당신이 아이들에게 이상한 문자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이상한 문자가 아니라 한글입니다. 아이들이 월로프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문자입니다. 디알로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세네갈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어로 교육받고 프랑스어로 출세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80%는 프랑스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그럼 배워야 하죠. 당신처럼 말입니다. 당신도 프랑스어 덕분에 파리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때 교육부 감독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디오프 박사, 당신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나가 나섰습니다. 여기는 정식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곳일 뿐입니다. 그래도 교육 행위는 교육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디알로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당신이 아시아 문자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 프랑스어를 버리고 아시아의 영혼을 팔았습니까? 영혼을 팔았다고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영혼을 판 행위입니까? 프랑스가 우리에게 제공한 문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명이라니요. 60%의 아이들을 문맹으로 만드는 것이 문명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고 디알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서구 문명을 거부하고 저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모국어 교육과 프랑스어 교육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순진한 소리, 당신이 파리 소르본에서 배운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그 명성의 먹칠을 하는군요. 그들이 떠난 후 제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 정말 법적 조치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큰오빠, 작은오빠까지 모두 왔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극도로 어두웠습니다. 아이사타, 네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다카르까지 퍼졌다. 우리는 3대째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집안이다. 네 할아버지는 독립 후 첫 프랑스어 교사였고 나 역시 프랑스어로 출세했다. 그런데 네가 그 모든 것을 부정한다니. 큰오빠가 화를 냈습니다. 파리까지 유학 보냈더니 돌아와서 하는 짓이 고작 아시아 문자나 퍼뜨리는 거냐. 오빠, 와서 직접 봐.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행복? 그게 밥 먹여주나? 프랑스어 못하면 공무원도 의사도 변호사도 될 수 없어. 작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제발 정신 차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디오프 집안에서 배신자가 나왔다고 해. 아버지는 제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서서 오빠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버림받다니 다음 날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마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일부는 저를 지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어. 프랑스어도 못 배우는데 무슨 아시아 글자야. 출세하려면 프랑스어 험서를 배워야지.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20명이던 학생 수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아이들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카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계속 배울 거예요. 이제야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용감한 사람이래요. 모두가 반대해도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아이들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외부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 참사관을 만나야 했습니다. 대사관의 화려한 응접실에서 만난 뒤랑 두란 참사관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디오프 박사님의 활동이 프랑스 세네갈 문화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칠 뿐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문자로 말입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기본 원칙에 어긋납니다. 뒤랑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프랑스 정부 장학생이었습니다. 계약서를 기억하시죠? 프랑코포니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방치하란 말입니까? 프랑스기어를 가르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프랑스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뒤랑은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박사님. 계속 이런 활동을 하신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관련된 모든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며 저는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저를 배신자라 부르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파투가 쓴 일기를 보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도 한글을 배웠다. 이제 나는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엄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후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마을의 모스크 이맘인 쉐이크 디오피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70대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아이사타, 차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누세.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마저 저를 비난하러 온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쉐이크, 저를 왜 찾아오신 거죠? 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아마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더 관심 있는 것은 아이들의 변화라네. 무사의 어머니가 모스크에 와서 울며 기도했거든. 무사 어머니 말씀이십니까? 그래. 아들이 처음으로 알라의 이름을 썼다고. 그것도 우리 말로 말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무사가 한글로 종교적인 내용까지 쓰기 시작했다는 말인가요? 쉐이크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적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비스밀라히 라우마니 라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 12살 아이가 쿠란의 첫 구절을 우리 말로 쓴 것이라네. 쉐이크의 눈기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쿠란을 가르쳤지만 대부분 아랍어를 외우기만 할 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말로 쓰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아닌 다른 문자를 쓴다고요. 쉐이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라는 모든 언어를 존중하시네. 언어도 마찬가지야. 프랑스인처도 좋은 언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로 지식을 얻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겠나. 쉐이크, 그럼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네. 내일부터 모스크 교육관에서 한글 수업을 열어도 좋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모스크에서요? 정말로요? 그래. 그리고 나도 직접 배워볼 생각이네. 70이 넘었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겠나. 다음 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스크 교육관에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왔습니다. 쉐이크가 직접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특별한 공부를 시작한다. 우리 말을 쓰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는 알라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교 지도자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 수업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쉐이크가 칠판 앞에 서서 한글 제음을 따라 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구나. 입천장에 혀가 닿는 모양이라니 정말 과학적이네. 다른 어른들도 진지하게 따라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여성들의 참여였습니다. 평소 교육 기회가 없던 어머니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와라는 4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프랑스어 학교는 엄두도 못 냈는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말이니까요.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쉐이크가 금요 설교 시간에 한글로 쓴 쿠란 구절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시오. 이것이 우리말로 쓴 알파티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부는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우리 아이도 이제 쿠란을 이해할 수 있겠네. 하지만 일부 보수적인 신도들은 반발했습니다. 쿠란은 아랍어로만 읽어야 합니다. 쉐이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원전은 아랍어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말로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터키도 인도네시아도 자기 문자로 쿠란을 공부합니다. 그의 논리는 명쾌했고 반대 목소리는 점차 수그러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쿠란 수업 시간에 한글로 받아쓰기를 하니 이해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라흐만, 라만, 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뜻이었구나. 10살 이사 아이사가 환호했습니다. 모스크 한글 수업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생겼죠.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이맘 3명이 찾아왔습니다. 쉐이크, 우리도 이 방법을 배우고 싶소. 우리 아이들도 신앙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소. 쉐이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사타가 우리의 스승이요. 그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지.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공신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한글로 쓴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알라께 제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하와의 남편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제 아내가 글을 쓰다니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쉐이크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사타 자네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야. 그분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듯이 자네는 우리 백성들에게 문자를 가져다 주었네. 과찬이십니다, 쉐이크?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네. 알라의 뜻이라면 이 불씨는 더 크게 번질 거야. 쉐이크의 공식적인 지원 이후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머니들의 변화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모스크 교육관은 여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평생 글을 몰랐던 어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은 45세 나피사투 앤 나피사토였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상인이었죠. 선생님, 저는 꼭 배워야 해요. 장사할 때마다 속았거든요. 숫자를 못 읽으니까요. 나피사투는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나피사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사마 야이 베그나 라 사마야. 내 아들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녀가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쓴 거예요. 나피사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20년 전에 아들을 도시로 유학 보냈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죠.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쓸 수 없었고 받아도 읽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엄마도 이제 글을 안다고. 다음 주 나피사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편지는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지만 아래에 한글로도 적혀 있었어요. 야이 니칸테 도구나. 엄마, 정말 놀랐어요. 엄마가 글을 쓰다니. 저도 한글을 배워서 엄마와 편지할게요. 이 이야기는 마을 여성들 사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나도 아들에게 편지 쓰고 싶어. 딸한테도 쓸 수 있겠지. 장부도 쓸 수 있을까? 시장 상인 여성들이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숫자를 몰라서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른다며 한글 숫자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한글 간판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피사투의 신선한 채소, 하와 양품점, 파투, 목각. 처음에는 이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이상한 그림 아니야? 하지만 여성들은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쓴 우리 가게 이름이야. 이제 우리도 글을 한다고. 더 놀라운 것은 여성들이 서로 한글로 메모를 주고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적어주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심지어 연애 편지도 썼습니다. 50대 쿰바 콤바. 아주머니가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남편한테 처음으로 연애 편지를 썼어요. 결혼한 지 30년 만에요. 남편이 읽고 울었대요. 이러한 변화를 보고 마을의 남성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글을 쓰는데 나만 모른다는 게 딸이 아빠도 배우라고 조르는데. 결국 남성반도 만들어졌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곧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혁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피사투가 다른 상인 여성 10명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결정했어요. 시장 상인 조합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래를 한글로 기록할 거예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조합을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 안 돼요? 이제 우리도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중간 상인들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장부를 쓸 거예요. 하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제 감자 100형을 팔았는데 중간 상인이 50kg만 샀다고 우기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었죠. 여성들의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일주일 후 티바완 여성 상인 조합이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첫 회의는 감동적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여성이 모여서 한글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참석자 나피사투, 하와, 파투, 안건 공동 구매와 판매 가격 협의. 회의를 마친 후 나피사투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장사했지만 오늘처럼 뿌듯한 날은 없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근 마을 여성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조합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달 만에 조합원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티바완 여성조합과 직거래하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장부 관리가 인상적이네요.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시작하니 수익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성공 스토리는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고 문맹 여성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60세의 아다마, 제이다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쓴 거예요. 편지를 펼쳐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내 아들아, 엄마도 이제 글을 안다. 40년 전 네가 프랑스로 떠날 때 공항에서 울기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너에게 편지를 쓴다. 보고 싶다, 내 아들아. 아다마 할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파리에서 의사가 되었지만 편지 한 통 제대로 보내지 못했던 것이었죠. 이제야 엄마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2주 후 아다마 할머니의 아들이 세네갈로 왔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는 한글로 쓴 편지를 보고 무릎을 꿇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 참 미안해요. 엄마가 글을 모른다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여성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나피사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 회의에 참석하겠어요. 이제 우리도 회의록을 읽을 수 있으니까요. 마을 회의는 전통적으로 남성들만의 영역이었습니다. 여성들의 요구에 남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여자들 주제에 무슨 회의야? 하지만 쉐이크가 나섰습니다. 왜 안 되겠소? 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권리가 있어. 첫 번째, 여성 참여 마을 회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피사투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해 건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글로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를 보고 남성들도 놀랐습니다. 이걸 정말 당신들이 작성한 거요? 네. 우리가 직접 조사하고 정리했어요.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마을 회의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여성들의 참여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결정도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교사 은동고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 그 한글 때문이야. 여자들이 버릇없어졌어. 하지만 여성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버릇없어진 게 아니라 깨어난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고 배울 권리가 있어요. 하와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프랑스어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우리를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은동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여성들이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나피사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쓴 글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아이사타 선생님과 한글 덕분이에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월로프 전통 노래의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아 고마워. 우리에게 빛을 주었네. 이제 우리도 쓸 수 있어.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모두가 따라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꿈꾸시던 모습이 아닐까. 백성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세상.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푼두 물레 대통령.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방문 당일 아침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한글로 쓴 환영 문구였습니다. 푼두 물레 대통령님, 티바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도착했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국어인가요? 나피사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에요. 우리가 쓴 우리말이죠. 오전 10시 대통령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의 푼두 물레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현수막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이걸 누가 썼습니까? 저희가 썼습니다. 대통령님. 여성 상인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요? 여러분이 직접. 그때 8살 파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죠. 대통령 할아버지, 이거 제가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게요. 파투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 우리는 이제 글을 써요. 엄마도 할머니도 쓸 수 있어요. 한글로 우리말을 쓰니까 너무 좋아요. 프랑스어는 어려워서 울었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공부해요.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얼마나 배웠니? 2달이요. 2달 만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쉐이크가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직접 보시죠.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즉석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보는 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르쳤습니다. 이건 아야. 입을 크게 벌리는 소리. 15분 후 그 아이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보고 대통령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앞으로 나가서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글은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도구였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이사타 디오프 박사군요. 파리의 배신자라고 들었는데.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때 나피사투가 용기를 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장부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여성 상인 조합의 한글 장부를 보고 대통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네. 이제 저희도 속지 않아요. 모든 걸 기록하니까요. 대통령은 장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 한글로 프랑스어도 쓸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즉석에서 봉주르 무슈 르 프레지당, 본조 메슈 르 프레시당 이라고 써보였습니다. 놀랍군요. 정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거군요. 실사를 마친 대통령은 마을 회관에서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60년간 실패했던 일을 여러분은 몇 달 만에 해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였습니다. 프랑스어 교육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제가 틀렸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지 특정 언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선언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한글 교육을 검토하겠습니다. 모든 세네갈 국민이 자기 언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여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신중하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반발이 클 겁니다. 프랑스도 국내 기득권층도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합니다. 떠나기 전 대통령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디오프 박사, 당신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저도 그래요.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함께 가야죠. 대통령이 떠난 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한글 교육을 지지했나요? 문맹 퇴치의 새로운 해법이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우리 마을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대로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네갈과 프랑스의 특별한 관계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국내 프랑스 엘리트들도 봉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포퓰리즘에 굴복했다. 아시아 문자로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가. 하지만 민중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글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배우게 해주세요. 특히 시골 지역과 빈민가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오프 박사님,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수도 다카르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제 전국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대통령궁 회의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 은도에 엔도에 문화부 장관 그리고 프랑스 어권 담당 장관까지 모였습니다. 교육부 장관 은도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디오프 박사,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아시오?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아니요. 프랑스와의 관계, 60년간 쌓아온 교육체계,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어권 담당 장관 듀프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식 서한입니다. 만약 한글 교육을 공식화한다면 연간 5억 유로의 교육 원조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5억 유로는 세네갈 교육 예산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은도회가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대학들이 세네갈 학생 받기를 거부하겠답니다. 유학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 70%가 문맹인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디오프 박사, 당신의 방법이 정말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대통령님. 3개월이면 기초 문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3년이 걸리는 일을 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텐데 듀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화부 장관 실라가 뜻밖의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왜 이렇게 프랑스의 눈치만 봐야 합니까? 독립한 지 60년이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실라, 현실을 직시해야지. 은도회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현실이요? 현실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글을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대통령이 손을 들어 중재했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으로 시작합시다. 몇 개 지역에서만 한글 교육을 해보고 결과를 보는 거죠. 하지만 프랑스의 압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음날 프랑스 기업들이 세네갈 투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계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올렸습니다. 언론도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르 솔레유 신문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다라고 보도한 반면 르몽드 아프리크트는 무모한 실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아프리카 프랑스 어권 정상회의에서 세네갈이 제외된 것입니다. 한글을 공용 문자로 검토하는 국가는 프랑코폰이 회원 자격이 없다. 아이는 프랑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프랑스어 교사 10,000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빼앗지 마라. 한글은 문화 제국주의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제 사진을 불태우며 배신자 아이사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의 교육부 장관들이 세네갈을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도 한글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압박이 두렵지 않냐고요? 우리는 이미 굶주리고 있습니다. 말리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어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게 아니라 대다수를 배제하는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이들 국가의 공개적인 지지 선언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반전도 있었습니다. 세계은행과 유네스코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을 활용한 문맹 퇴치 프로젝트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우리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프랑스 일변도였던 국제 원조의 판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대기업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집단 해고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글 교육을 지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원한다. 우리말로 배울 자유를. 시위대 중에는 놀랍게도 대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어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이었죠. 의대생 알리우 에일리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어로 의학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환자 대부분은 프랑스어를 못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의사가 무슨 소용입니까? 법대생 제나도 외쳤습니다. 법전은 프랑스어로 쓰여 있지만 국민은 그걸 읽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까? 젊은 엘리트들의 참여는 판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갈 것인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티바완에서 한글로 처음 글을 쓴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한글을 활용한 모국어 교육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합니다. 프랑스어도 투너 캄스어도 계속 가르치되 모국어 문해력을 먼저 기르겠습니다.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모든 원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국민이 되겠습니다. 무지하지만 부유한 것보다 깨어있지만 가난한 것이 낫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디오프 박사,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전국적인 한글 교육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카르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불꽃이 이제 나라 전체를 밝히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압박은 거셌지만 우리의 의지는 더욱 강했습니다. 프랑스가 원조를 끊자 세네갈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했습니다. 교육 예산의 30%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지원의 손길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디오프 박사님, 한국 정부에서 급히 만나고 싶어도 합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니 낯선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외교부,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대기업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부 아프리카 협력과장 정혜원입니다. 잠깐, 정혜원?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김혜원 교수와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혹시 김혜원 교수님과 정혜원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께서 세네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인연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네갈의 한글 교육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외교부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한국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죠. 인류 공동의 자산인 한글이 아프리카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뜻을 실현하는 일입니다. 그때 삼성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글 교육용 태블릿 10만 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원과 인터넷이 없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LG 관계자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태양광 충전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어디서든 디지털 교육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현대차, SK 등 한국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지원은 네이버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번역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월러프어, 플레어 등 세네갈의 모든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를 외면했지만 한국은 손을 내밀어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거죠? 정혜원 과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 문맹률이 80%였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빠르게 교육할 수 있었죠. 그 경험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일주일 후 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0명의 자원봉사 교사가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한 교사가 인터뷰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600년 후 아프리카에서 쓰인다니 가슴이 벅찹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세네갈에 도착한 한국 교사들은 즉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은퇴교사 박정순 선생이었습니다. 6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원한 분이었죠. 40년간 한국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세계에 한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 선생은 특히 어른들 교육에 탁월했습니다. 한글은 나이 들어서 배워도 쉬워요. 세종대왕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한국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현지인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더위에 지쳐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교사 김서연 씨의 일화는 특히 유명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입원했는데도 병상에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해요. 내일 새로운 글자를 배우기로 했거든요. 이러한 모습에 세네갈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로 돕고 싶어 하는구나. 프랑스인들과는 달라. 그들은 우리를 존중해. 한국 기업들의 지원도 실질적이었습니다. 삼성 태블릿으로 아이들은 게임처럼 한글을 배웠습니다. 오 소리가 나면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이 소리가 나면 막대기가 나타나는 앱이었죠. 시골 마을 아이들도 신나게 학습했습니다. 와, 내가 쓴 글자가 화면에 나타나. 우리은행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한글로 된 통장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쓰면 되니까요. 문맹이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통장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카카오는 한글 메신저를 개발했습니다. 카카오톡 세네갈이라는 이름으로
월로푸어를 한글로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습니다. 엄마한테 문자 보냈어. 할머니도 메시지를 읽을 수 있대. 가족 간의 소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또한 체계적이었습니다. 세종학당을 10개 도시에 동시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한국 교육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문명의 보물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세네갈과 나눕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 대통령의 세네갈 방문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아이들이 한글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대통령님, 한글 고맙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은 파격적인 제안을 함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억 달러를 한글 교육에 지원하겠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세네갈 대통령이 감격했습니다. 프랑스는 60년간 우리를 지배했지만 한국은 단 1년 만에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한글 교육 협력 협정은 역사적인 문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시장상인 나피사투가 한국 대사를 만났을 때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준 것은 돈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한국의 지원으로 세네갈의 한글 교육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6개월 만에 학습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1년 만에 300만 명이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이 이룬 아프리카의 기적이라고 보도했고 는 세종대왕의 꿈 600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실현되다 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프랑스의 압박에 굴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문자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도움은 지배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네갈의 성공 소식은 서아프리카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이웃나라 말리였습니다. 말리 교육부 장관 케이타가 직접 다카르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한글을 도입하고 싶소. 반빠레오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니 믿기지 않소. 저는 티바완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참관한 케이타 장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1시간 만에 아이들이 자기 이름을 쓰다니. 10살 파투마타가 칠판에 반바레오로 시를 썼습니다. 말리에서 온 손님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네카 말리의 안베 이카누만. 당신은 말리에서 왔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케이타 장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언어가 글자가 되었구나. 일주일 후 말리 의회는 만장일치로 한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프랑스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부르키나파소도 뒤따랐습니다. 이 나라는 더욱 적극적이어서 수도 와가두구, 오우아가도고에 대규모 한글 교육센터를 세웠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글로 국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디탕바 파소, 디탄예, 파소, 우리의 조국, 모국어로 쓴 국가를 보며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독립 후 60년 만에 처음이야. 우리말로 국가를 쓰다니. 가나의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가나는 영어권 국가였지만 인구의 70%가 TUY를 사용했습니다. 가나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언어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한글이 그 다리가 되어줄 것이다.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연합 AU 교육장관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한글을 아프리카 토착어 표기를 위한 공식 문자로 인정한다. 57개 회원국 중 35개국이 찬성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부 아랍 국가들은 반대했지만 대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집트 대표가 반대 연설을 했습니다. 아랍 문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아시아 문자를 써야 하는가? 그때 르완다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강요받은 문자가 아닌 우리가 선택한 문자를 원합니다. 한글은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도 동참했습니다. 이 거대 인구 국가가 움직이자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나이지리아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우사어, 요루바어, 이그보어 등 주요 언어별로 한글 표기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로 300개 언어를 쓸 수 있다가 나이지리아 교육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라고스의 빈민가에서 일어난 변화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폐품을 줍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살 엠마뉴엘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꿈을 쓸 수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요. 에마뉴엘이 한글로 쓴 일기장이 공개되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오늘도 쓰레기를 주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내가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언젠가 이 일기를 읽으며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참여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이 움직이자 대륙 전체가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11개 공용어를 가진 나라다. 한글은 이 모든 언어를 평등하게 만들어줄 도구다. 반투어, 코세어, 줄루어 등 모든 언어가 한글로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 아프리카 한글 문학상이었습니다. 5,000편이 넘는 작품이 응모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작품은 말리 소녀 에이미나가 쓴 바오밥 나무 아래서였습니다. 바오밥 나무 아래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이제는 잊지 않아요. 한글로 썼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내 글자는 남아있어요. 우리 이야기는 영원해요. 시상식에서 아미나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프랑스어로는 할머니 이야기를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로는 할머니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교육 도입 지역의 보건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 사람들이 약 복용법과 위생 수칙을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맹 퇴치가 건강까지 개선한 것입니다. 경제 효과도 막대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글 도입 1년 만에 해당 지역의 GDP가 평균 5% 상승했다고 합니다. 문맹 퇴치가 곧 경제 성장이다. 빌 게이츠가 직접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도 큰 화제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년간 하려던 일을 한글이 2년 만에 해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 그는 즉석에서 1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만은 사람들의 자존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까막눈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당당한 시민이 된 것이죠. 80세 말리, 할머니 토우마니의 말이 모든 것을 대변합니다. 평생 남에게 의존했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늙어서라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2년 만에 아프리카 5개국 1억 명이 한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21세기 최대 교육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조차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60년간 실패한 일을 한국의 작은 문자가 해냈다. 이제 인정할 때다. 아프리카는 스스로의 길을 찾았다. 저는 가끔 티바완 마을을 찾습니다. 첫 한글 수업을 했던 그 교실에 가면 이제는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칠판에는 여전히 한글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눈빛은 더욱 반짝입니다. 선생님, 저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바카리가 자랑스럽게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예요. 한글을 만난 날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아프리카가 자기 목소리를 찾은 것, 그리고 그 시작은 작은 동그라미와 막대기,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 193개국 대표들 앞에선 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는 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티바완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언학자가 아닌 기적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세네갈의 작은 마을에서 50명의 아이들과 시작한 일이 이제 1억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5개국 한글 교육 도입, 1억 명 기초 문해력 획득, 문맹률 70%에서 25%로 감소, 여성 문해율 300% 증가. 숫자만으로는 이 변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것이 있었죠. 이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글이 바꾼 삶의 목소리를. 첫 번째 증언자는 이제 14살이 된 아샤 에이샤였습니다. 우간다에서 온 아샤는 놀랍게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어로 이어갔습니다. 3년 전 저는 제 이름도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샤는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글로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쓴 일기예요. 우간다 내전으로 잃은 가족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저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우리의 아픔과 희망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샤가 마지막으로 한글로 쓴 문장을 읽었습니다. 미래는 글을 아는 자의 것이다. 이제 우리도 미래를 쓸 수 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몇몇 대표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리의 나피사투였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된 그녀였죠. 저는 5살에 처음 글을 배웠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던 문맹 여성이었죠. 나피사투는 장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로 장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커졌습니다. 이제 저는 100명을 고용하는 농산물 유통회사 대표입니다. 그녀의 다음 말이 모두를 울렸습니다. 제일 기쁜 건 딸들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딸들의 숙제도 봐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영상이었습니다.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등 15개국 아이들이 화상 연결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네갈, 이제 말리 글을 부르키나파소 쓸 수 나이지리아 있습니다. 가나. 이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 감사합니다. 세종대왕. 순간 한국 대표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대사가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글로 쓴 아프리카 최초의 백과사전, 의학교과서, 법전, 프랑스어나 영어를 거치지 않고 이제 아프리카는 자기 언어로 지식을 생산합니다. 그때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긴장했지만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해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닌 소통의 도구여야 합니다. 프랑스 대표는 일어나 한국 대표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한글 교육에 50억 달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발 원조입니다. 중국, 일본, 이웃 각국이 앞다투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문자 하나가 대륙을 바꾼 것을.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선언했습니다. 유엔은 10월 9일 한글날을 세계 문해의 날로 공식 지정합니다. 모든 인류가 읽고 쓸 권리를 기억하는 날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한국 대표단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각국 대표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주세요.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인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인도에도 수백 개 언어가 있습니다. 한글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베트남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한글을 쓰고 싶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이민자들의 모국어 교육에 한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특별한 문구가 떴습니다. 한글, 세계를 바꾸다. 한글로도 쓰여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아이들의 미소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티바완의 제나였습니다. 언니, 우리가 해냈어. 아니야, 아이들이 해낸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하고 있어. 언니가 자랑스럽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같은 달을 아프리카의 아이들도 보고 있겠지요. 이제 그들은 달을 보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언어로, 한글로.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문맹률이 70%에서 20%로 하락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문맹 퇴치 속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아프리카 한글 문학상은 이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작년 문학상 후보에 아프리카 한글 작가 3명이 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우간다의 아샤였습니다. 7살의 최연소 후보였죠. 한글로 쓴 아프리카의 목소리가 세계에 울려 퍼지다.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경제적 성과도 놀라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GDP가 3년간 평균 8% 성장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를 문해력 혁명이 가져온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성장은 특히 눈부셨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가 되었습니다. 한글 코딩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만들어 세계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한글로 배운 논리적 사고가 프로그래밍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나이지리아 최연소 유니콘 기업 대표의 말입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은 모국어와 한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죠. 순서가 바뀐 것만으로도 중도 탈락률이 80%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의 태도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프랑스 대통령이 세네갈을 방문했을 때 한글로 연설문을 준비해 왔더군요. 나는 세네갈을 사랑합니다 라고 한글로 쓴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제 프랑스도 배우겠습니다. 모든 언어와 문자는 평등합니다. 역사적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그야말로 혈맹이 되었습니다. 한아프리카 한글 연대가 출범했고 매년 수만 명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한글 할머니 봉사단이었습니다. 한국의 은퇴 교사 할머니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현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죠. 같은 할머니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75세 봉사를 시작한 김영자 할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리카는 도움을 받는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한글로 소통하는 대륙, 지식을 생산하는 대륙이 된 것입니다. 작년 평화상 시상식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상자는 쉐이크 디오프 이맘이었습니다. 종교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교육 평등을 실현한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죠. 수상 연설에서 쉐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평등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상금 전액을 세종대왕 아프리카 교육재단 설립에 기부합니다. 저 역시 작은 연계를 얻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혁신상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티바완의 아이들, 용기 있는 어머니들, 그리고 한글을 믿어준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다리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 다리를 건넌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달 제1회 아프리카 한글 문학제가 열렸거든요. 15개국에서 모인 작가들이 자기 언어로 한글로 쓴 작품을 발표 화성화를 했습니다. 대상은 세네갈의 바카리가 받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이제 유명 작가가 되었죠. 한글이 준 선물이라는 제목의 수상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꿈꿨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언어로 생각하고 한글로 그 생각을 쓴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되었다. 월로프항을 사전도 완성되었습니다. 10만 단어가 수록된 방대한 사전이었죠. 편찬 현장은 다름 아닌 마을의 유명한 언어학자 삼바였습니다. 그 호기심 많던 소녀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죠. 이제 우리 언어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한글로 기록되었으니까요. 한국도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학에는 아프리카 유학생이 넘쳐납니다. 그들은 한글로 배운 자신감으로 한국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죠.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생이 세네갈 출신이었을 때 한국도 놀랐습니다. 한글로 기초를 닦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학생의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놀랍게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언어학자였습니다. 한글로 부토너를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함께하다가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식에는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혜원 교수님, 세네갈 대통령, 심지어 프랑스 교육부 장관까지. 하지만 가장 특별한 손님은 티바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축가는 한글로 쓴 노래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도 써요. 사랑한다는 말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광경을 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치는 것.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글은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기회의 상징, 평등의 상징이 된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표어를 자주 봅니다. 한글을 배우자, 미래를 쓰자. 그리고 놀라운 소식 하나 더. 내년부터 UN 공식 문서에도 한글 병기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언어 관련 문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티바완 학교에 갑니다. 이제는 번듯한 건물이 되었지만 그 첫 수업의 감동은 여전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확신합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한글이 만들어갈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까지 아이사타 디오프 박사의 경이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작은 문자 하나가 만들어낸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 때로는 가장 단순하고 과학적인 해답이 가장 위대한 혁명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사용하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렸던 희망이 되고 예측 불가능했던 미래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울렸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하여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또 다른 문명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클릭과 인터랙션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